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지하철 안의 풍경이 어떤지 생각이 나시나요? 요즘 스마트폰이 유행이라서 그런지 저마다의 휴대전화만 바라보는 모습이 조금 삭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덴마크에서는 한 지하철에서 코펜하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즉흥 연주가 펼쳐져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클래식이 어려워서 다 가까이 하기 힘들다기보다는 가까이 할 기회가 적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요.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 가까이에서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클래식 갤러리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간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음악 감독이자 지휘자이신 서희태 선생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 시간 제가 궁금한 질문만 쏙 뽑아서 대신해 주시는 고마우신 분입니다. 모델 박돌선 씨 함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요즘 곳곳에서 축제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것 네. 같아요. 뭐 꽃축제도 있고 문화별로 다양한 축제도 있고요. 지역에서도 축제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어떤 축제 많이 가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델이다 보니까 뭐 파리라든지 유럽 쪽에서 패션쇼, 프레타 포르테라든지 오티쿠트르 그런 쇼를 가서 정말로 젊은 시절에 네. 행복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축제 중에 하나가 브라질에서 삼바 축제를 제가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축제 그 열정,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되어 있던 그런 모습들,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저는 그런 축제를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해봐서 그 네. 열정적인 느낌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뜨거운 햇살 아래 다 같이 즐기는 여름이야말로 축제의 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음악도요, 축제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6월인데 6월만 하더라도 이탈리아 베로나에 가면 오페라 페스티벌이 있고요. 네. 7월에 가면 아무래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름 음악 축제죠. 살스부르크 페스티벌이 있고요. 또 8월에 가면은 루체른 여름 페스티벌 있고 또 바이로이트의 바그너 그 페스티벌이 또 있고요. 네. 또 BBC 방송에서 하는 런던에서 하는 또 그 축제가 있어요. 이건 BBC 프롬스라고 하는 건데 이 BBC 프롬스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장르의 음악들을 연주하는 그런 축제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축제가 우리가 다가오고 축제의 기간이 왔으니까 네. 축제를 주제로 하는 음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로베르토 슈만의 카니발 한번 카니발이요? 네, 들어보시죠. 카니발 하면 일단 남미의 열정적인 축제, 뭐 네. 퍼레이드 이런 게 떠오르는데 과연 슈만의 카니발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집니다. 피아니스트 한희연 선생님의 연주로 우선 감상해 보죠.
네, 저희가 먼저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의 카니발 중에서 4개의 곡을 들어봤는데요. 제3곡 여자 광대의 등장, 제4곡 우아한 왈츠, 제9곡 나비, 제10곡 춤추는 글자들 만나보셨습니다. 박두선 씨는 일단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일단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자체가 통통 튀면서 네, 경쾌하고 그렇죠. 네. 발라드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확실히 피아노로 축제를 한다면 이런 거겠구나.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왔어요. 네, 그 통통 튀는 듯한 피아노 선율이 오늘 이렇게 와 닿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처럼. 네. 자, 카니발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남미 축제 요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다른 의미도 담겨져 있을까요? 네, 카니발이라고 하면요, 우리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사순절이 오기 전에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축제를 하는 거예요. 왜 축제를 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금식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순절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네. 이 어원 자체가 카르네발레라 해서 고기여 안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그것도 길잖아요. 40일 동안이나.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실컷 좀 먹고 우리가 좀 즐기자 하면서 축제처럼 만들어진 것이 바로 카니발이라고 하는 페스티벌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페스티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좋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피터 브로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린 카니발과 사순절의 대결이라고 하는 멋진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 작품을 봐도 한쪽은 교회고 또 한쪽은 술집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취해 있는 모습, 네. 그리고 막 방탕하는 모습.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고행하고 수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 그림에 담아 놨는데 이 그림만 보더라도 이 카니발이 뭘 하는 축제인지를 우리가 금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제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왕 우리가 못 먹을 거 지금 좀 즐기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카니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딱 듣고 보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방법도 이 카니발에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또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가지만 그 전날 내일 꼭 교회 가야 되니까 오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준비하는 마음이랑 네. 좀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반반이죠. 네. 근데 이런 카니발 네.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고 역사의 의미 또한 좀 이렇게 네. 이어져 간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어떤? 우리가 카니발이라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뭐 말씀하신 그 브라질의 카니발, 네. 또 아주 대표적인 것은 또 가면 무도회, 네. 뭐 이런 것들이 카니발에서 발생해서 만들어진 그런 축제들인데요. 보면은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얼굴을 가린다는 거죠. 가면 무도회 보면은 마스크를 쓰고 하잖아요. 네. 왜 마스크를 썼겠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방탕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 모습을 방탕한 모습이긴 하지만 좀 가리고 싶은 어떤 사람의 그런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가렸던 것이 마스크가 되었고 그 마스크가 이제 가면 무도회라는 이런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인간의 본질을 참 잘 담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고행을 앞두고 즐기고픈 마음, 또 그러면서도 가리고 싶은 부끄러움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자, 크리스마스만 하더라도요. 이제는 뭐 전 세계인이 즐기는 공통적인 축제가 됐는데 그런 걸 보면 인류 문명과 함께해온 기독교의 역사 때문에 우리 생활 곳곳에 느끼지 못하게 기독교의 흔적이 묻어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카니발 속에 3곡, 4곡, 9곡, 10곡을 들어봤잖아요. 네. 참 긴 곡인 것 같아요. 뭐 곡들은 다 짧죠. 네. 1분 미만의 아주 짧은 곡으로 되어 있지만 곡 수는 총 21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네. 뭐 어떻게 보면 피아노의 대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작품을 슈만이 25살에 완성을 했습니다. 네. 슈만은 30살에 가서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슈만이라는 사람이 왜 이것을 카니발이라는 작품을 썼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친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형상화해서 그 곡마다의 제목과 성격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 내 친구, 또 내 지인들의 모습을 거기에 다 담았는데 너무나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네. 표현을 해서 그래서 가면 무도회를 혼자서 상상을 하면서
가면 무도회에서 내 친구들이 즐기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고 상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슈만의 창의성이라든지 슈만의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창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흥미로운 게요. 이 곡에 부제가 있는데요. 부제가 4개의 음을 바탕으로 한 작은 정경들입니다. 네. 괜히 이런 부제가 붙은 게 아니겠죠? 네, 그 제목을 이렇게 써놨어요. ASCHSCHA. 네. 이걸 독일식으로 읽으면 아쉬, 샤 이렇게 읽어집니다. 아쉬. 네. 네. 그런데 이게 어떤 비밀 코드 같은 거예요. 그래요? 굉장히 재밌어요. 독일 말로 우리나라의 도레미파솔라시처럼 독일 말로는 세, 네, 에, 에프, 게, 아, 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로베르트 슈만은 이것을 그 무슨 코드처럼 만들어놨는데 어떤 코드냐면은 A와 S를 붙이면요 아스가 됩니다. 아스. 네. 아스. 아스는 라 플랫을 아스라고 독일을 말해서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건 라 플랫이에요, 그죠? 네. 세는 뭐죠? 도잖아요. 네. 세는 도입니다. 도, 하는 시예요. 시. 그러면은 라 플랫, 도, 시. 세 개의 음정이 나옵니다. 네. 이 세 개의 음정을 이 카니발이라는 하는 작품 곳곳에다가 슈만이 숨겨놨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이 곡은 보면은 악보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이 악보의 제일 앞에 보면은 라 플랫, 도, 시 세 개의 음정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카니발을 통해서 뭔가 그 슈만이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비밀 코드를 심어 놓은 것처럼 그래서 슈만이 창의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비밀들을 숨겨 놓았고 또 어떤 설에 보면은 이 아쉬라고 하는 이곳이 독일의 지명인데 네. 슈만이 좋아했던 여인이 살던 마을의 이름이 아쉬예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더 재미난 것은 이 아쉬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슈만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슈만은 이렇게 이름이 쓰입니다. 네. 여기 안에 보면은 지금 이 스펠링들이 다 들어 있어요. 들어있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도 거기 안에다 집어넣고 여러 가지 그런 모양을 이 곡 하나를 통해서 자기의 비밀 코드를 만드는 거죠. 네. 딱 이야기만 듣고도 이 아쉬라는 단어 철자 하나의 네. 의미 부여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슈만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또 궁금한 게 이런 것들이 즉흥적으로 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의도성이 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뭐 즉흥적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철저한 자기의 계산 속에서 네. 남들은 아직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만 그런 거 느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런 어떤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모습도 여기에 네. 들어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비밀을 해독을 했을 때 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도 좀 가졌던 것 같고. 묘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 그죠? 같네요. 네, 그냥 우리가 예. 지금 이걸 알게 되면서도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처음 아는 것처럼 슈만도 그런 것들을 노렸던 것 같아요. 네.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의 카니발이라는 곡 감상해 보고 계신데요. 몇 곡을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11번째 곡인 키아리나라는 곡과 13번째 곡인 에스트렐라 그리고 14번째 곡 우연한 만남 세 곡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역시 피아니스트 한희연 선생님의 연주로 나머지 곡 들어보죠.
네, 클래식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시간 클래식 갤러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의 카니발 감상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이번에는 제11곡 키아리나, 제13곡 에스트렐라, 그리고 제14곡 우연한 만남 이 세 곡을 들어봤는데요. 저는 선생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주시길래 그래 라플렛 도시 한번 찾아보는 거 했는데 그냥 쑥 지나가네요. 음악이. 네. 뭐 저도 쑥 지나갔어요. 그게 그 절대음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사실은 그렇게 금세 지나가는 음악을 다 듣기는 어렵고요. 네. 그러나 그런 비밀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네. 카니발 하면은 슈만의 비밀이 숨어 있다. 네.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정도는 어디 가서 잘난 척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제목이 앞에 네. 부분하고 좀 달라졌잖아요. 키아리나, 에스트렐라, 네. 사람 이름인가요? 네, 사람 이름입니다. 여성들 이름인데요. 키아리나를 우리가 살짝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클라라가 됩니다. 키아리나, 클라라. 클라라. 바로 클라라가 슈만의 부인이죠. 또 에스트렐라는 에르네스티네라고 하는 그 슈만이 좋아했던 25살쯤에 좋아했던 그런 여인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네. 그 여인들의 이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살짝 바꿨죠. 그러니까 이름도 바뀐 거죠, 그렇게. 네. 아무리 은유라도 여자들은 감이 있는데 말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네. 클라라라면 네. 사실 첫사랑의 그 사연을 담은 곡이 들어간다는 건 썩 좋지 않을 것 그래도 같은데요. 뭐 슈만 스스로가 클라라에게는 정말 많은 곡들을 헌정을 했어요. 슈만은 약 250곡 정도의 가곡을 썼는데 그 중에 네. 거의 반수 이상을 그 30세 되는 해에 썼어요. 바로 슈만과 클라라가 결혼하는 바로 그 해예요. 그만큼 많은 창작력을 불태워서 자기가 사랑하는 클라라를 위해서 썼고요. 또 어린이의 정경이라고 하는 피아노 곡 그것도 클라라를 위해서 헌정을 했고 그 외에 많은 곡들을 정말 클라라만을 위해서 쓴 곡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별로 그렇게 섭섭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러브 스토리가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요? 대단한 얼마나 사랑이길래. 대단한 여자길래. 슈만과 클라라의 러브 스토리는 정말 너무나 유명하니까 네. 뭐 우리 그 시청자들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클라라는 비크 교수라고 하는 피아노 교수의 딸이었습니다. 네. 슈만과는 9살 차이가 나는데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된 거죠. 근데 비크 교수가 자기 문화생이었던 슈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서 피아니스트로 성공할 기미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거기다가 9살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반대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약 3년 정도의 법정 소송 끝에 두 사람이 30살이나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었고 자녀를 또 많이 낳았어요. 제가 제 기억에 8명 넘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아주 많은 자녀를 놓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 사이에 또 항상 끼어드는 사람이 있죠. 네. 네. 그 유명한 브람스가 끼어들죠. 그래서 브람스와 클라라의 또 숨겨진 사랑 이야기 또한 굉장히 유명하죠. 결혼 이후에요? 그럼요. 결혼 이후였죠. 그것도 슈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심리적으로 신경쇠약이 걸려 있을 네. 때 네. 브람스는 슈만을 거의 아버지처럼 또 스승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브람스와 슈만은 23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브람스가 19살 되던 해에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거의 처음으로 만난 음악적 대가가 바로 슈만이에요. 그래서 슈만에게 많은 음악적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슈만의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죠. 그러다가 클라라가 혼자서 여러 아이를 양육하고 슈만은 신경쇠약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옆에서 브람스가 계속 도와주다가 결국은 그 미망인이 되는 클라라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브람스는 64년을 살게 되는데 네. 그랬기 때문에 한 여자 클라라만을 바라보면서 64년을 홀로 살았답니다. 야, 클라라는 어떤 여자였길래. 그러니까 제가 딱 예. 듣기만 해도 정말 장인어른이랑 네. 법정 소송을 해서 결혼을 하는 스토리. 네. 그리고 그 브람스까지 슈만뿐만 아니라 브람스까지 사실 사랑에 빠져들게 만든 그 네. 클라라라는 그 여자가 네. 어떤 여잔지. 사실 그 당대에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9살에 이미 그 피아노 그 협연을 통해서 데뷔를 했고요. 네. 당대 최고의 여류 피아니스트라고 칭송이 자자했었고 그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 뭐 괴테나 또 뭐 신들린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닌이라는 사람들 네. 그리고 멘델스존
또 뭐 그런 사람들이 이 클라라에 대해서 테크닉적으로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독일 국민들이 얼만큼 클라라를 사랑하냐면은 지금은 다 유로화로 바뀌었지만 유로화로 바뀌기 전에 마르크화를 썼잖아요. 네. 백마르크 화폐에 클라라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네. 그만큼 독일 국민들의 사랑과 칭송을 받았던 그만한 여인이었으니 슈만, 브람스 두 명의 음악적 대가에게 사랑을 받는 게 뭐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또 피아니스트로는 굉장히 유명하고 네. 정말 독일 화폐에 새겨질 정도로 사랑을 네. 많이 받긴 받았는데 작곡가로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클라라 또한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였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가 작곡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렇게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모차르트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음악의 천재, 음악 뭐 그런 얘기하는 음악의 신동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차르트에게도 난네를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거든요. 누나가 먼저 음악을 시작했고 누나가 먼저 작곡을 했었어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나오면서 누나는 아주 뒤에 처져 있어서 누나의 이름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멘델스존 또한 그랬거든요. 네. 그때 슈만의 부인인 클라라 또한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여류 작곡가가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또 결혼하기 1년쯤 전에 클라라가 일기장에 썼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어려웠다는 게 우리가 실감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창작의 재능이 있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다. 여자는 작곡을 꿈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성공한 여자는 세상에 없으니까 라고 스스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류 작곡가가 성공하기는 참 힘들었던 것 같고 또 많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됐고 네. 유명한 작곡가이자 또 음악 평론가였던 슈만을 또 뒷바라지해야 됐고 그런 여러 가지 여성의 삶 속에서 자기의 재능을 썩혀버렸던 좀 아쉬운 케이스가 되겠네요. 네. 클라라 같은 여성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정말 재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녀가 슈만을 만나서 헌신했던 것, 그리고 나중에 브람스까지 만나서 운명적인 사랑을 한 걸 보면요. 어떤 이런 사람의 인연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네. 위대하신 어떤 분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나라는 네.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됩니다. 네. 슈만의 카니발 이대로 끝나기 좀 아쉬운데요. 몇 곡 더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슈만을 떠올리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한 명의 음악가가 있는데 바로 쇼팽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같은 나이의 작곡가였고 또 당대의 정말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칭송받았던 쇼팽인데 그래서 이 카니발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슈만이 12번째 곡에 쇼팽이라는 이름으로 그 곡을 작곡을 했고요. 또 17번째 곡 고백이라는 곡도 있는데 이 두 곡은 쇼팽과 연관이 있는 곡이기 때문에 한번 또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슈만이 쇼팽은 그의 음악 속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제12곡과 17곡을 한희연 선생님의 연주로 마저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슈만의 카니발 중에서 쇼팽을 묘사했다는 제12곡과 17곡을 감상해 봤습니다. 앞서서 두 사람이 절친이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인연이 시작됐나요? 먼저는 두 사람은 같은 해에 태어난 작곡가고요. 쇼팽을 세상에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 또한 슈만입니다. 당시 슈만은 물론 작곡가로서 활동을 많이 했지만 그 외에도 평론가로서 많은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슈만이 쓰는 이 평에 좋은 평을 얻게 되면 음악가로서 성공하는 그런 지름길이기도 했었어요. 거기다가 또 두 사람은 열정적인 사랑을 했고 그 열정적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작품을 만들어냈고 또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감성에 충만하다 보니까 비극적으로 나중에 최후를 맞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모습들이 많아서 네. 두 사람은 절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네요. 네. 음악을 또 들어보니까 그 쇼팽이라는 곡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하고 네. 친숙한 느낌이 드는데 네. 슈만은 쇼팽에 대해서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네. 또 쇼팽은 슈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슈만이란 작곡가를 그 당시에 평가할 때는 좀 진보적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쇼팽에게는 슈만의 곡이 좀 너무 난해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그렇지만 반대로 슈만은 쇼팽을 당대의 천재 피아니스트라고 묘사하고 있었는데 또 여기도 보면 약간의 또 트릭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슈만이라는 사람은 이 천재라는 말을 너무 자주 써요. 많은 사람들을 천재로 표현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뭐 쇼팽을 천재여서 천재라고 표현했다고 보기보다는 네. 그냥 정말 좋은 음악가로서는 인정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네. 제17곡의 제목은 고백이잖아요. 네. 왠지 그 축제의 낭만적인 분위기하고 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그리고 좀 발랄했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이 축제에 가면은 뒤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서 소근소근 얘기하는 모습 네. 그런 걸 표현했다고 보면 딱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작품도 정말 짧은 곡 안에 많은 함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그게 슈만의 어떤 창의력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슈만의 카니발 21곡으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대작인데요. 그 가운데 저희는 오늘 9곡을 들어봤거든요. 네. 나머지 곡을 다 듣기엔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렇죠. 조금 네.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곡이 한 곡이 더 있는데요. 네. 제일 마지막 곡입니다. 21번째 곡인데요. 네. 이 곡의 이름은 팔레스타인에 대항하는 다비드 동맹의 행진이라는 곡인데 이 다비드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보면 다윗이잖아요. 네. 다윗 하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로 생각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골리앗은 커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다윗은 약한 힘을 갖고 있고 소수의 그룹이잖아요. 슈만은 이 작품을 통해서 나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소수 그룹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대그룹에 맞서서 다윗이 당당하게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이 마지막에 그렇게 좀 내가 더 잘났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네. 21번째 곡을 마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독특한 코드를 숨겨놨네요. 네, 다윗의 의미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 카니발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순절의 의미도 저는 네.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웠고요. 그리고 이 사순절 자체가 경건의 삶을 행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좋은데 요즘 현실은 이 카니발 의미 자체가 화려하고 사실 즐기고 먹고 조금 좋지 않았던 그 부정적인 의미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오늘 이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한 번쯤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카니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너무 좋은 말씀 네,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감상을 하셨네요. 네.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저에게 꼭 필요해요. 갈수록 굉장히 좋아지시는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음악에 대한 성찰이 나날이 발전해가는 클래식 갤러리입니다. 네, 오늘은요 슈만의 카니발이라는 곡을 통해서 또 카니발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새겨봤고요. 또 그 속에 담긴 슈만의 감정들, 인간 군상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연주해주신 한희연 선생님께도 감사드릴게요.
네, 오늘 클래식 갤러리 슈만의 카니발이라는 곡 한 곡을 진지하게 이렇게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 카니발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슈만을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고 네. 슈만은 참 로맨티스트이기도 하고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또 숨겨놓은 그런 또 어떻게 보면 개구장이 같은 그런 모습도 보였고 해서 여러 네.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네, 박도선 씨는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조금은 경건한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냥 좋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사순절의 의미 자체가 한 번 더 부여되는 것 같아요. 네, 카니발 이면에 숨겨진 네. 사순절을 저희가 새겨볼 수 있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극작가 세익스피어는요, 음악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다 주는 분위기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분명히 음악이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감정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찌운다는 의미에서 음악에 비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을 통해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도요, 짧은 시간이나마 영혼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보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음악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